내가 가장 잘하는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업 분야에서 북쪽과 교류를 통해서 어쩌면은 가장 뭐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겠지만은 가장 신빛줄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되지 않을까. 처음인데 다시 왜 넣으면 돼? 그거 아니야? 역사에 이렇게 남을 텐데. 자, 붙여보세요. 하나, 둘. 2006년 2월 열악한 평양 장교리의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시설 온실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정명환 이사와 기술진이 1차로 방북을 하게 됐다. 장교리의 부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엄청난 추위와 함께 허허벌판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20명 내지 30명을 작업에 붙여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고 깍두기 값을 지불하고 돼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8일 지나 3, 4일 지나서부터 어느 날 아침에 한 300명 정도 넘게 조그마한 사투로 다 모일까. (2006년 3월엔) 2차 기술진과 3차 기술진이 추가로 방문. 열동의 시설하우스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시작으로 내부의 모습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어 갔다. 하지만 장교리에는 넘어야 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4월 중순 벼 파종을 위해 장교리를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농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모판을 키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계모로 전향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농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과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판을 키워서 제때 이양을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우리 갱통 회원들이 뭐 땅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은 논이라도 팔아서 중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굶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믿음을 조금씩 가졌고. 전강석 전 회장의 말이 다행히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4월 19일 드디어 역사적인 첫 파종에 성공했다. 단순한 파종의 의미를 떠나 남과 북이 함께 시작하는 농사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장교리를 메우고 있었다. 지금 벼육묘 공장 안입니다. 이후 5월 초 육묘가 거의 완성됐을 때 이춘수 이사, 하석봉 감사, 최재수 사무국장 등이 벼 육묘의 생육 상태 점검과 트랙터 사용 방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 방북했다. 북측에서 트랙터를 논에 연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거기도 트랙터가 있고 우리도 트랙터가 있는데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저희들도 그 이해가 안 돼서요. 그 트랙터를 물논에서 논을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논에 가서 이제 기계를 가져가서 농가리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썰이 하는 장면을 제가 시범을 사실 보였습니다. 보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저 무거운 트랙터가 논에 가서 논을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북한 트랙터를 한번 보니까 북한 트랙터는 이륜 구동입니다. 뒷바퀴 힘으로만 가지 앞대우가 없는 그런 트랙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짐이나 끌고 댕기고 마른 논을 간다고 생각했지 물논에 가서 이어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전기 작업을 한다 하는 북한에서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많은 차이점이 이제 사실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제 시범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을 시켜서 평단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항기로 모를 심을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다. 9월이 되어 방문한 남측의 손님들에게 장교리 주민들은 풍령이 든 벼농사 이야기를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설 채소 재배 역시 성공적으로 끝나 있었다. 덕분에 경통 옆 사람들은 장교리 주민들이 아끼던 닭과 개를 잡아 차린
풍성한 가을 제 식탁을 개고기집 마주할 수 동업자. 있었다. 일령이 엄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식구들 왔다고 닭을 잡았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첫해 농사로 평양시 강남군 15여 개 협동농장 중에서 생산성 1위를 달성한 장교리의 기적은 모두의 가슴에 남북이 합친 농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딸기를 이제 했던 이유도 여름이 시원한 북한에서 딸기 묘종은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그럼 시원한 북한에서 모종을 키워와서 따뜻한 겨울에 남한에서 재배를 하면은 수확량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협력하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이라는 것들은 남과 북의 농민들이 서로가 이익이 되는, 서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통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실질적으로 남과 북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싶었었거든. 그게 바로 공동 농업의 어떤 한 출발점이죠. 연동에 지금 딸기 육묘를 하고 있는 딸기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경남은 딸기 모종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더운 곳이다. 그러나 북한은 병충이 적은 청정 지역인데다 기온도 서늘해 딸기 모종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동일 딸기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그 생명줄에서 교류할 수 있는 큰 뜻도 있겠지만은 농업 교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에 크나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실험을 통해서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소학교를 건립하게 된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또 북에서 나오는 그 담당 참사들이 이렇게 학교가 많이 낡아가지고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애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좀 모금을 해서 한번 해보자. 예산은 얼마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면 농업이 결국 그 자초를 해야 된다. 다행히 경상남도는 물론 경남의 주요 기관들이 뜻을 함께 해주었다. 특히 사전에 장교리 소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지켜봤던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 등 경남도민 대표단의 목격담이 도민 성금을 모으는 원동력이 됐다. 어느 날 1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별로 해서 그 구천에 끊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열기들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다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데, 그거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누가 불을 질러줄 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저는 아직도 다 가슴속에 열망과 열정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 얘기가 됩니다. 예, 예. 유학생, 남학생 실습실들이 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온 실습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소학교에 가니까 참 뭐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시절하고 거의 뭐 참 못하신 못해 더한 것은 없었어요. 아마 시설이고 또 공부하는 모습이고 또 뭐 소지품이고 모든 것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통에 뭐 내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로 하는구나, 참 뜻깊은 일로 하는구나 싶어 참 기분도 좋고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정말 못 먹고 어려우니까 더 열정적으로 이걸 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정말 우리 경통협에 시작할 때 주춧돌을 넣는데 큰 역할을 한 친구입니다. 최재수 경통협 사무국장은 한창 나이인 43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신이 이상한 경남통을 놓으면 들게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웃음으로 모두에게 기쁨을 준 당신에게 힘들기를 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남북 교류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것 역시 농업을 통해 북녘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고, 북녘 아이들의 실상을 보고 콩우유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호소했던 것도 그였다. 5월 콩우유 시험 가동을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땐 예상과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전기를 끌어올 수 없었던 북측은 결국 기존에 건립한 콩우유 공장이 아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존 식료품 공장에 모든 설비를 옮겨두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북측의 열악함을 느껴보는 순간이었다. 기계들마저 어설프게 조립돼 있었다. 다행히 다시 설치하고 기계를 손본 후 돌려보니 하나씩 제 기능을 찾아갔다. 조금씩 희망처럼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분주하게 기계를 오가던 조현근 소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드디어 콩우유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정말 콸콸콸 콩우유는 쏟아져 나왔다. 2년 6개월간 온갖 난관 속에서 쏟아부은 정성과 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굶주린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덤벼들었던 고 최재수 사무국장의 말이 만들어낸 콩우유 공장이었다. 북에 지은 콩우유 공장은 제대로 가동만 한다면 하루 8시간 만에 5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콩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다. 문제는 콩우유 시범 생산에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은 물품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 콩우유를 이제 갓 짜냈을 때 그냥 들통에, 커다란 들통에만 이렇게 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낱개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그다음에 그 포장이 된 콩우유 이제 그러니까 봉지를 또 뭐죠? 한번 2차로 이제 살균해주는 그런 기계. 거기에 필요한 뭐 좀 어려운 말로 뭐 칠러, 냉동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포장하는 파우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못 가고 있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통일부하고 저희 경통협이 5억씩 이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이 분야만큼이라도 먼저 좀 물꼬가 트여서 이 기자재가 들어가서 북측에 뭐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좀 우유가 공급 좀 되었으면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두 분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닭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는데 있다고 촬영 다 하십니까? 여성동무 그래, 얼굴을 봐야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시는군요. 장교리 주민들이 저희 남측 경통협을 위해서 닭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닭고기 배부르게 먹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탕후돼서다 할머니도 다 살아계시는 거. 그렇구나. 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경통협은 농업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많은 벽과 부딪혔고 좌절의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북측의 땅에서 우리와 꼭 닮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은 채 통일 농업의 길을 함께 보았던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훨씬 더 컸음을 그들은 확신한다. 다시 길이다.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참으로 가깝게 느껴졌던 그 길은 현재 몇 년째 막혀 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다시 그 길이 열릴 것임을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믿고 있다.
그것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믿고 있는 통일의 참된 길이다. 그뭐 주는 사람들이 뭐 다 엄청 많다는데 이 비싼 딸기를 북한에서 재배할 거라고 그 추운 데서 통일 딸기 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하나만 알지 이 열을 모르는 거죠. 저희 그 경통협이 가는 길이 저는 숲을 보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딸기 재배하니까 그냥 맛은 볼 수 있겠지만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근데 왜 딸기를 재배합니까? 딸기 팔아갖고 쌀 사 먹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에서 가 있는 거. 왜냐하면 딸기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서로 남과 북이 말이 통한다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기계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 엔진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원동기. 그럼 결국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원동기랑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많은 어떤 단체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고 있으면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측을 한번 갔다 오면 사실은 먼저 챙겨야 될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확고하게 드는 어떤 그런. 내가 새끼를 줘서 그 새끼들이 와서 이게 사실 이 모종 자체가 내 자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잘 키워져서 돌아와서 열매를 달고 통일딸기라는 이름으로. 통일딸기는 그 역사 이래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로 살아있는 생명이 북쪽에 어미로서 가가지고 그 어미가 아들을 키워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꽃을 피우는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사업이라고 당시 생각을 합니다. 경통협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저 마음 같아서는 통일부에도 민간 교류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계속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급한 거는 어쨌든 공유 기계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라도 좀 빨리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죠, 통일만 돼서 그죠. 진짜 북과 남이 합쳐서 농사라든가 모든 면을 다 추진시키게 되면 진짜 이거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제 생각에는 경통협은 간다고 보고요. 경통협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경통협이 취재하는 어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간다고 보고. 정말 헌신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북쪽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을 하는 단체들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어려우니까 많이들 또 문을 닫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회원들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뒤에서 버팀목을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이제 원래 최악의 상황을 딛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되듯이 이제 11년도부터는 남들이 가지 않는 또 다른 희망, 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통협이 이제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소 어렵고 막혀 있으나 우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 길로 갈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조그만한 오솔길이었다가 어느 날 차들이 다니는 큰 신장 대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그 오솔길에 풀이 나버리고 그럼 어느 날 그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